오늘 듣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딕테이션 공부법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앉아서 공부를 못하고 뭐 이동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는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식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뭐 오랜 시간 틀어놓기만 하면은 귀가 언젠간 뚫리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케팅적인 프레이즈를 많이 들으셨기도 했고, 뭐 교육 업체라던가 아니면 교재를 파는 업체에서 하루 30분, 하루 1시간 영어를 틀어놓으면 귀가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From a tiger's stripes to a jaguar's rosettes to a tabby's whorls, cats come in lots of different colors and patterns. From a tiger's stripes to a jaguar's rosettes to a tabby's whorls, cats come in lots of different colors and patterns. From a tiger's stripes to a jaguar's rosettes to a tabby's whorls, cats come in lots of different colors and patterns. From a tiger's stripes to a jaguar's 지금 이 문장을 50번 들으신다고, 이거를 출근길에 들으신다고, 운동하면서 들으신다고 해서 이게 들리시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호랑이의 줄무늬, 제규어의 표본무늬, 얼룩무늬, 고양이, 소용돌이 무늬,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접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듣기를 50번씩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독해를 먼저 하시고, 독해를 한번 쭉 해주시고, 아니면 듣기를 쭉 해주시고, 안 들리는 부분을 체크하고 듣기를 하셔야지, 계속 독해도 안 되는 걸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귀가 뚫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 중에 하루 1시간씩 2년 반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답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1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라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의식을 기울여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귀로만 들었는데 그게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겠죠. 그냥 소리에 익숙해질 수는 있겠죠. 내가 아는 소리를 좀 더 여러 번 들어서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정말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들으려면 딕테이션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연히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건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독해가 되는 문장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수준은 초급인데 중급, 고급 영어를 1년 내리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귀가 뚫릴 일은 거의 없고, 독해가 안 되는 문장을 틀어놓으면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도 내가 독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귀로 들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출퇴근 시간에 2시간,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1시간, 하루에 영어를 난 3시간씩 계속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자리에 앉아서 30분 딕테이션에서 꼼꼼히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동 시간에 정말 꼭 영어를 들으셔야 된다면 이미 내가 딕테이션도 했고 독해도 했고 영어 단어 공부도 다 해서 내용 파악이 정말 완벽하게 된 지문을 암기 차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는 식으로 여러 번 듣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그건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긴 시간 반복해서 들으며 문장이 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암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적용해서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거나 눈으로 봐도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은 모국어로 이거를 들어도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반도체 학과나 반도체 업무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한국어 기사를 봐도 우리가 눈으로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단결점 기둥을 적당한 두께로 얇게 썬 원판, 이렇게 할 때 이게 뭔지 안 떠오르잖아요. 한국어로 된 문장을 읽어도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거나 모르는 건 독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한국어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은 카메라와 그 원리가 유사합니다. 렌즈와 빛을 이용해 피사체를 현상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피사체를 현상한다는 게 뭐지? 이게 바로 와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반도체 전공자나 반도체 재직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모국어도 내가 배경 지식이 없거나 눈으로 독해가 안 되는 문장,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건 모국어인 한국어로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냥 소리는 들리겠죠.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내가 눈으로 읽었을 때 안 들리는 문장을 아무리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어봤자 내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딕테이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딕테이션 목적은 정확히 내가 뭘 들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무조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청취도 밀도 있게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사고가 가능하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언어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나눠보면 듣기, 읽기는 인풋이고 쓰기랑 말하기는 아웃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하실 때 나 영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글쓰기도 나는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원인을 내가 듣기랑 읽기를 충분히 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인풋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아웃풋을 뽑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로도 나는 문과인데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지금 3분 이내로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도체 전공자나 반도체 재직자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어도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인풋이 내가 안 들어간 상태라면 아무리 아웃풋을 뽑으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내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읽고 그다음에 여러 정보를 보면서 내용도 들어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봤다. 그러면 3분 내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반도체 제조 공정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각, 현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내가 인풋이 너무나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강제로 아웃풋만 뽑으려고 하시면은 제한된 어휘, 제한된 문장 구사력, 제한된 배경 지식 모든 것이 제한된 상태에서 강제로 아웃풋을 뽑으려고 하니까 계속 머리에서 맴돌고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제한적인데 자꾸 이 범위 내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글을 쓰려고 해봤자 제대로 된 말과 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이 인풋을 엄청나게 집어넣으면은 어느 순간 말이 나오고 어느 순간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경제 관련 영어 글을 엄청나게 읽고 경제 관련 주제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한 단어랑 용법이 머리에 쌓이면서 누군가 나에게 향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자꾸 인풋을 제대로 안 넣고 아웃풋만 뽑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인풋을 찰 때까지 넣어야 그게 이제 차고 넘치면서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영어랑 한국어 자막을 같이 틀어놓고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를 들으면서 영어 자막을 보면서 그 밑에 한국어 자막까지 본다? 그럼 저는 인지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영어, 한국어 자막이 같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AI 번역을 활용해서 여기 밑에 자막을 달아주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거는 한국어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올 거거든요. 이걸 영어로 들으면서 영어 자막도 보면서 한국어까지 같이 본다는 거는 저는 제 인지력에 한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할 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습득된 내용의 지문이 아닌 이상 이거를 같이 틀지 마시고 영어를 온전히 영어 자체로 이해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한국어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영어를 한국어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단어 공부할 때도 영한사전 쓰지 말고 무조건 영영사전 쓰라고 말씀드렸고 듣기 공부나 독해 공부할 때도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수월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어에 끼워 맞추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들을 소개를 해드려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나는 제일 낮은 단계부터 하고 싶다 하면은 레벨 1 들어가시면 되고 보시면 영상이랑 듣기 부분 나오고 스크립트도 있고 먼저 이 스크립트를 보지 말고 쭉 들어보셔야 됩니다. So Meg, are you busy? Do you have a busy week? Yes, I usually have a busy week. 네, 매우 난이도가 낮은 걸 아실 수 있죠. 이거 보시면서 딕테이션 해보셔도 되고 이거 따라 말하기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 높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고급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다양하거든요. 비트코인, 건강 관련, 비즈니스, 기후변화 주제들 다 있거든요.
Okay, so Anthony, I thought we would talk about Bitcoin. Okay. So, you are kind of the expert about Bitcoin. I wouldn't say I'm an expert. Just maybe a hobbyist. So, how Bitcoin long have you been hobbyist. involved with Bitcoin? 네, 이런 것도 보시면서 여기 옆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키실 수가 있어요. 저는 쉐도잉 보지 말고 하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따라가기 힘드시면 보시면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들으면서 Bitcoin. 네, 보시면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안 보고 쉐도잉을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들으면서 독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 독해가 안 되는 문장은 쉐도잉을 못 합니다. 쉐도잉 할 때 스크립트를 보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거를 스크립트 안 보고 쭉 따라하고 싶다. 그 스크립트를 안 보고 쉐도잉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문장 구성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 문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목적어를 말하겠구나. 이런 게 좀 머릿속에 구성이 생깁니다. 문장에 대한 구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 안 보고 쉐도잉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딕테이션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너무 손으로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워크 오디오북 추천드렸었죠. 아까 NPR 그제자 기사가 있어서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워크 오디오북에서 이거 틀으셔서 손으로 딕테이션 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 타자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Education Secretary Linda McMahon is expected to testify. Education Secretary Linda McMahon is expected to testify. Administration budget proposal for fiscal year 2026. Preserved, fully preserved. Well, that's mostly true. According to a newly released administration budget proposal for fiscal year 2026. Preserved, fully preserved. Well, that's mostly true. According to a newly released administration budget proposal for fiscal year 2026. Preserved, fully preserved. Well, that's mostly true. According to a newly released administration budget proposal for fiscal year 2026. Title I funding, which supports schools that serve lots of low-income families, would stay right where it's been in recent years, around $18 billion. Title I funding, which supports schools that serve lots of low-income families, would stay right where it's been in recent years, around $18 billion. Title I funding, which supports schools that serve lots of low-income families, would stay right where it's been in recent years, around $18 billion. Title I funding, which supports schools that serve lots of low-income families, would stay right where it's been in recent years, around $18 billion. Title I funding, which supports schools that serve lots of low-income, as would funding to stat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lose to $15 billion. As would funding to stat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lose to $15 billion. As would funding to stat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lose to $15 billion. As would funding to stat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lose to $15 billion. As would funding to stat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lose to $15 billion. On the higher education side, though, federal Pell Grants are not as safe as Trump made them seem. The grants go to low-income students to help pay for college and don't need to be paid back. On the higher education side, though, federal Pell Grants are not as safe as Trump made them seem. The grants go to low-income students to help pay for college and don't need to be paid back. On the higher education side, though, federal Pell Grants are not as safe as Trump made them seem. The grants go to low-income students to help pay for college and don't need to be paid back. On the higher education side, though, federal Pell Grants are not as safe as Trump made them seem. The grants go to low-income students to help pay for college and don't need to be paid back. On the higher education side, though, federal Pell Grants are not as safe as Trump made them seem. The grants go to low-income students to help pay for college and don't need to be paid back. On the higher education side, though, federal Pell Grants are not as safe as Trump made them seem. The grants go to low-income students to help pay for college and don't need to be paid back. Right now, the maximum Pell Award a student can get for the year is around $7,400.
Right now, the maximum Pell Award a student can get for the year is around $7,400. Right now, the maximum Pell Award a student can get for the year is around $7,400. Right now, the maximum Pell Award a student can get for the year is around $7,400, but the White House wants to cut that by nearly a quarter. The Pell Grant has been a pathway to the American dream for so many students. Denise Fort is head of Ed Trust, a liberal-leaning education think tank. But the White House wants to cut that by nearly a quarter. The Pell Grant has been a pathway to the American dream for so many students. Denise Fort is head of Ed Trust, a liberal-leaning education think tank. But the White House wants to cut that by nearly a quarter. The Pell Grant has been a pathway to the American dream for so many students. Denise Fort is head of Ed Trust, a liberal-leaning education think tank. These cuts are deeply disappointing from an administration that talks about the American dream all the time. The budget summary insists that given a Pell funding shortfall, maintaining the current maximum award would put the program in an untenable financial position. These cuts are deeply disappointing from an administration that talks about the American dream all the time. The budget summary insists that given a Pell funding shortfall, maintaining the current maximum award would put the program in an untenable financial position. These cuts are deeply disappointing from an administration that talks about the American dream all the time. The budget summary insists that given a Pell funding shortfall, maintaining the current maximum award would put the program in an untenable financial position. These cuts are deeply disappointing from an administration that talks about the American dream all the time. The budget summary insists that given a Pell funding shortfall, maintaining the current maximum award would put the program in an untenable financial position. These cuts are deeply disappointing from an administration that talks about the American dream all the time. The budget summary insists that given a Pell funding shortfall, maintaining the current maximum award would put the program in an untenable financial position. These cuts are deeply disappointing from an administration that talks about the American dream all the time. The budget summary insists that given a Pell funding shortfall, maintaining the current maximum award would put the program in an untenable financial position. This proposed cut comes at the same time House Republicans, in their big reconciliation bill, are pushing cuts of their own to the Pell Grant program. Corey Turner, NPR News. 네, 이 프로그램이 10분 이상 사용하면은 끝이 나서 계속 이렇게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가 한 2만 원 정도, 평생 이용권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2분짜리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딕테이션 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딕테이션 한 내용을 어디가 틀렸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영어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나마 그냥 손으로 쓰는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뭐 타자로 치시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고, 방법 자체를 간소화하는 거는 저는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하실 때 이렇게 명사 같은 부분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가 어느 정도 숙지가 안 되면 이게 명사인지 명사가 아닌지 조차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거 사람 이름도 알아듣질 못해서 정말 30번, 50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더니 나중에는 이게 사람 이름이구나, 이거는 건물 이름이구나, 이런 게 명사 감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명사 같은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 네, 여기가 act로 들리긴 했는데 이게 balancing act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쓰질 않았거든요. 다른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have tried to do a balancing act 이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용법을 익혀 가시면 되고, 근데 여기도 이게 Pell Grant라는 걸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내가 알아들은 명사가 맞을까 애매해서 안 썼고, 여기가 Special Needs가 있었는데 이거를 especially로 들었죠. 보면은 저는 그냥 Resour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하고 한번 문장 끝내고 especially these will be preserved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resour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need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especially these가 아니라 special needs라고 한 거를 저는 especially these라고 들은 거죠. 아, 그럼 내가 이 부분 special needs를 잘 못 들었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복해서 또 계속 들어주시면 되고, 여기 더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더를 못 들어서 놓쳤고요. 여기도 그냥 들리는 대로 썼는데 여기가 Pell Grant라는 명사였고, 여기가 made them, 여기 복수니까 made them이어야 되는데 저는 made it이라고 들었고요. 아, 그리고 seem인데 made it seen이라고 들었네요. 저는 would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원문에는 would가 없었고, 여기 그냥 명사를 안 썼고요. 그리고 여기가 all student can get인데 저는 students get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더가 있었는데 더를 빠뜨리고 들었고, 아, 여기 untenable 이라는 거 스펠링이 틀렸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체크를 해봤고,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아까 내가 untenable 이라는 거를 난 unsustainable인 줄 알고 이렇게 썼는데 untenable 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형용사로 쓰이고 not capable of being defended against attack or criticism. 공격이나 비평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디펜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디펜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가 논리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한국말로는 정말 한국말로 바꿔야 된다면, 근데 이거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방어될 수 없는, 옹호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이걸 방어될 수 없는, 옹호될 수 없는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이거를 the theory is untenable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론이라는 거를 한국어로는 이론을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an untenable argument, the theory is untenable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뭔가 주장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이론이 있을 때 뭔가 논리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쓰는구나. 이거를 예문을 통해서 익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 지문을 보면서 단어가 쓰였구나. 그럼 다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계속 트럼프가 교육부 재정을 삭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싱크탱크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부처가 이렇게 삭감 얘기를 꺼낸다니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 예산안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이 펠 그랜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최대 수준으로 금액 자체를 유지하는 건 너네 장학금 재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잖아.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까 untenable의 뜻이 attack이나 or criticism에 직면했을 때 방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용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본인이 계속 하시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정해놓고 시간별로 어떻게 하면 조금 임팩트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이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방법을 해서 먼저 확실하게 효과를 느껴보시고, 효과가 정 없었다 하면은 그때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이렇게 질문만 하시는 거는 저는 공부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수능 공부, 다른 공부 해보셨겠지만 공부에서 효율을 따지게 되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시간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방법을 정해서 꼭 해보시고 해보신 다음에 효율성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생각, 틀어놓기만 하면 들리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독해가 안 되면 눈으로 봤을 때도 안 되면 귀로도 안 들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효과 없다.
이동 시간에 듣는 거 효과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인풋을 넣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